쉐보레 스파크가 작년 10월에 단종됐죠. 이때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최근까지는 남은 재고 모델만 팔아왔는데 지금 약간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분하기도 하고요. 스파크 하나 단종됐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 국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스파크 하나 사라졌다고 이제는 경차가 SUV 가격까지 따라잡고 있잖아요. 모닝 가격이 상승했을 뿐 아니라 애초에 경차 가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이게 차주들한테 끼치는 영향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파크가 단종된 게 역사적으로 꽤 큰 사건이긴 합니다. 대우 자동차 시절까지 치면 티코로 시작해서 마티즈 그리고 스파크까지 이어진 라인업이고, 이렇게 따지면 무려 3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다마스, 라보 단종 이후로 또 하나의 장수 모델이 사라진 건데요. 일정상 작년 7월을 마지막으로 창원 공장의 주력 생산 차종이었던 스파크의 생산이 종료됐고 대신 트랙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공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스파크가 단종된 이유는 간단하죠. 판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약간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게 많은데 그냥 순서대로 따져보면 쉽습니다. 경차 판매량이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경차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선 자연스럽게 주력 차종 라인업에서 스파크가 밀렸겠죠. 이렇게 되면서 세대 교체 시기도 딱히 신경을 안 쓰고, 그렇다고 상품성 개선을 별도로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성 경쟁에서도 밀리게 되면서 판매량은 위축되고, 이게 결국 단종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 GM 입장에선 매우 잘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팔리고 있는 트랙스가 이전 세대 트랙스의 세대 교체 개념뿐만 아니라 스파크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크로스오버 모델이라는 개념까지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 모델 대비 저렴한 가격을 갖추려고 노력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파크가 단종된 이후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연쇄적으로 기이한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게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차가 안 팔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경차 시장이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가격 상승 말고도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차는 원래 왜 사는 건가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사는 거죠. 가격은 저렴하고 실용적인 면까지 갖춘 차이기 때문에 사는 차가 경차입니다. 아주 작은 차체지만 4명이 충분히 탈 수 있고 짐을 실어도 넉넉한 게 경차였고, 가격은 아주 필수적인 옵션만 넣고도 여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경차였습니다.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그래 왔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해도 너무한 수준이라는 게 큽니다. 실제로 국내에 팔리고 있는 경차들의 가격을 보면 이렇게나 많이 올랐나 싶습니다. 승용 모델 기준으로 보면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의 모닝은 시작 가격이 1175만원, 풀옵션 가격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시작 가격이 1315만원, 풀옵션 모델은 1929만원까지 오르면서 최저 가격 기준으로는 140만원, 최고 가격 기준으로는 129만원이 올랐습니다. 캐스퍼는 최저 가격이 1385만원, 풀옵션 모델 가격은 2077만원이고요. A도 꽤 비쌉니다. 1390만원부터 풀옵션 모델은 2015만원이거든요. 경차는 무조건 저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서민들을 위한 차고 화려한 옵션이 없어도 저렴하면 장땡입니다. 이게 경차의 본질이잖아요. 이게 지금 살짝 와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조건 깡통으로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경차는 경차 나름대로의 경쟁력이 분명 있거든요. 가격은 저렴하면서 어떤 차는 실용성을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차는 재밌는 주행 감각이 경쟁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차는 저렴한 가격에도 옵션이 빵빵해서 많은 선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옵션이 조금만 들어가도 2천만원이 넘어 버리는데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차 시장은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신차 가격만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차 가격이 오르면 중고차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시장 원리입니다. 신제품 가격이 올라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 중고 시장으로 몰릴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고 제품 수요가 갑자기 오르면서 중고 제품의 평균 시장 가격도 오르는 거죠. 실제로 모닝을 기준으로 보면 중고차 평균 가격이 매년 꾸준히 올랐습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 같은 걸 따졌을 때 이제는 신차랑 사실상 가격 차이가 없는 수준인 거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느냐, 경차 위급으로 있는 차들의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컨대 어떤 기업이 경차를 출시했는데 가격 범위가 1500만원에서 2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에서 기존에 팔고 있던 소형차 가격이 2000만원에서 2600만원이래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선 이 바보 같은 가격 전략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기업은 모든 제품이 잘 팔려야 좋은 건데 경차랑 소형차 가격이 겹치게 되면 서로 판매량 간섭이 일어날 거잖아요. 다른 기업 제품하고 경쟁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출시한 제품끼리 경쟁을 시켜서야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나요? 경차 가격을 내린다? 아니죠. 야야, 그럼 소형차 가격을 올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소형차 가격 범위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중형 차량도 가격이 겹치네요. 이러면 이제 중형차 가격도 올리고 대형차 가격도 올리고 결국 모든 차의 평균 가격이 오르면서 이 영향이 중고차 시장에도 가는 거죠. 이걸 흔히 우리는 카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자동차의 가격이 치솟는 현상을 의미하는 금융 용어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 경차 시장에서 가격 상승이 당연시되는 이유가 스파크가 단종됐기 때문이라는 게 크다고 봅니다. 왜냐면 만약 스파크가 가격이 비싸지 않고 판매량도 예전처럼 나왔다면 모닝 가격이 100만 원 넘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오르더라도 지금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실제로 스파크가 경차 시장에서 견제 역할을 잘 해왔습니다.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경차 시장에서 판매량 2위권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경차 시장도 현대기아차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캐스퍼 아니면 모닝이랑 레이뿐이죠. 심지어 라보랑 다마스도 단종되면서 경영 벤츠 시장도 현대기아차 몫이 됐습니다. 경차 시장에선 사실상 가격이든 상품성이든 견제해줄 브랜드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풀옵션은 얼마든지 비싸도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옵션은 말 그대로 필요한 사람이 본인 의지에 의해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작 가격이라도 지금보다 훨씬 저렴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요즘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본질이잖아요. 경차의 본질은 뭔가요? 저렴한 가격이죠. 그런데 지금 저렴한 차로서 갖춰야 할 가격대가 분명 있음에도 이걸 견제해줄 차가 없으니까 속절없이 평균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차종들을 보세요. 심하게 견제를 받고 있는 차종들이 분명 있습니다. 소형 SUV 쪽에 트랙스가 있고 프리미엄 중대형 세단 쪽에는 E클래스랑 5시리즈가 있다고 봅니다. 셀토스가 트랙스 출시 이후에 연식 변경을 했는데 구성이 놀랍도록 좋아지고 가격 상승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력 모델 가격이 트랙스 주력 모델 가격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G80도 5시리즈랑 E클래스가 워낙 잘 팔리니까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리가 다른 차종에 비해서 없습니다. 왜? 가격이 한번 잘못 올랐다가 터무니없이 비싼 차량은 낙인이 찍히면 경쟁 모델로 수요가 이탈해버리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경차 시장에서는 스파크가 이 역할을 했었는데 단종된 이후로 여기는 완전 자유로운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경차 시장의 몰락이 마치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것처럼 비춰지는데 그 전에 가격에 대한 본질을 잃었다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 굉장히 기이할 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가격이 오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이걸 늦출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경차 시장은 이런 견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마 경차 시장은 가격이 꾸준히 오를 겁니다. 왜냐면 경차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 경차로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스즈키나 다이하츠 같은 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힘들고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경차를 안 만들고 심지어 일본 브랜드가 들어온다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견제가 필요하지만 견제가 불가능한 시장이고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시장도 아니라서 문제라는 거죠. 아마 자동차 공유 경제의 범위가 개인 구매 단위까지 이어진다면 경차 시장이 가장 빨리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이랑 똑같은 겁니다.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청년들이 전세나 매매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월세만 찾고 수요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동차도 이제는 구매도 아니고 내 소유의 차를 납입금을 내면서 타는 것도 아니라 이용료를 내면서 빌려 타는 사람이 늘어나는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공유 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경차 시장은 가장 빠르게 현상이 확산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